돈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으려면 불안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불안감은 이 돈을 끌어당기는데 방해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관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 해소, 뭐 행복, 난 돈이 중요한데, 라고 이 동영상을, 이 영상을 그냥 스킵하려고 하셨다면 끝까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펑 터지면서 울음이 막 펑펑 나오고, 아, 그때 정말 한순간에 그 불안감이 와장창 깨지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다. 뭐, 이거 너무 좀 유치하지 않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치 내 앞에 정말 유능한 이 코치가 있고, 그 코치의 질문을 내가 받아서 답변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소리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감, 스트레스, 걱정, 긴장,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정말 유능하고 유명한 코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코치한테 코칭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불안감,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코치가 누구냐 하면 티머시 골웨이예요. 티머시 골웨이. 마음의 힘, 즉 이너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아주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하버드 재학 당시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고 첫 책 마음의 힘과 테니스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어요. 그 책이 화제가 된 뒤에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찾아왔고 단 20분 만에 테니스를 가르친 영상이 전국에 송출되면서 마음의 힘에 관한 그의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 그 후로 이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구나를 발견했고, 그래서 마음의 힘과 뭐 일, 마음의 힘과 뭐 음악, 마음의 힘과 골프, 뭐 여러 책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IBM, 애플, 코카콜라, AT&T 등 유수의 기업을 코칭하면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 이분이 혼자 쓴 책이 아니고요. 의학 박사 두 분이 함께 했습니다. 에드 한젤릭과 존 호턴 박사님인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코칭을 직접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알려드리면 티머시 골웨이의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영어 제목으로는 The Inner Game of Stress예요. 불안을 가라앉히고 행복에 다가서는 마음의 힘에 대해 담고 있는데 나비스쿨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나비스쿨에서 출간한 책답게 굉장히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하다고 해서 별 내용이 없지 않나?가 아니라 이 책을 옆에 두고 곱씹어 보고 특히나 코칭받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책에 직접 우리가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 발자국이 있는데 이걸 빨리 읽어야지 해서 그냥 후룩후룩 넘기는 것보다는 생각 발자국이 나올 때마다 정말 멈춰서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유명한 코치님에게 코칭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빨리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생각 발자국에서 계속 멈췄다 갔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잘 활용하시려면 연필을 반드시 드시고 이렇게 계속 끼적끼적 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빨리 읽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고 반드시 기록해 보시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 유명한 코치와 의학 박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코칭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두 의사, 마음의 힘을 만나다부터 만나보시죠. 불안은 삶을 흔드는 주범입니다. 매일같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대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의 발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학자들은 불안의 영향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죠. 우리도 그렇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막 실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쵸? 보통 우리가 몸에 뭔가 이렇게, 그쵸? 이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걸 치료하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지. 이런 분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몸과 마음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이 의사분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확인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증상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토할 것 같거나 배가 아파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조여들며 축 처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때론 쉴 새 없이 몸을 뒤흔듭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말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이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그저 견디며 살아갑니다. 벗어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치료에 상담을 도입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불행하게도 우리 의사들은 의학적 해결책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불안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사실 불안은 위급할 때 작용하는 생물학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쓸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차에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티머시 골웨이는 우리의 오랜 친구로 마음의 힘을 다루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불안을 몰아내는 근본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를 찾아갔고 의학계의 오랜 숙제를 함께 풀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고 우리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마다 그곳에 참가했던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널리 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12년의 세월은 우리들의 인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처방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마음의 힘에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요. 이 책 속에는 현대의학 지식과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마음의 힘을 다루는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 이 책을 통해 인생을 뒤흔드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의학박사 존 호턴, 의학박사 에드 한젤릭. 이렇게 이 책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안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으려면 불안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불안감은 이 돈을 끌어당기는데 방해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관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 해소, 행복, 난 돈이 중요한데 라고 이 영상을 그냥 스킵하려고 하셨다면
끝까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특히나 아주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이 불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쵸?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무서운 사자나 막 야수들이 막 덤볐을 때 본능적으로 이 불안감이 탁 올라오면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평소에 쓰지 않던 모든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긴장 상태, 몸이. 그게 바로 이 불안감이 필요한 이유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 야수가 없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평화로워졌거든요.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풀리면서. 원시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얼룩말,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얼룩말은 이 사자나 호랑이가 막 공격을 해오면 정말 불안 상태가 극도로 올라가면서 이 몸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평화롭게 또 풀을 또 바로 한가롭게 이렇게 여유 있게 뜯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 정도의 불안감을 늘 느낀대요. 늘.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상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남편이 이러면 어떡하지? 아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가 잘 못 자라면 어떡하지? 늘 긴장감과 불안감이,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 따지면 늘 호랑이한테 24시간 365일 맨날 쫓기는 듯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몸이 제대로 성하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평온한 상태로 있다가 진짜 긴장감이 필요할 때, 불안감을 느껴야 할 때, 그렇게 딱 반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 불안을 잘 알아야겠죠. 불안의 참모습,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4시간의 수면,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아드레날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칭송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이 성공의 일부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 신호다. 우리의 몸은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필요로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안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 일의 능률도 떨어뜨린다. 성과와 불안이 별개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압박감이 오면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압박감과 불안감, 긴장감을 잘 조절만 해도 마음의 힘만 키워도 우리는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무명 선수에서 일약 스타가 된 브라질의 테니스 선수 구스타보 쿠에르텐을 만나보자. 프랑스 오픈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연거푸 상대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상당히 긴장했을 텐데요. 그런 압박감을 대체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압박감이요? 전혀 느끼질 못했는데요. 놀란 기자가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압박감을 못 느끼다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쿠에르텐이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시합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뛰어난 선수들과 겨룰 수 있어서요. 자꾸 물으시니 생각은 해봤는데 압박감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의 그 옛날 경기가 떠올랐어요. 박세리 선수가 그 굉장히 우리 IMF 때 그 연못 같은데 양말 벗고 들어가서 그때 우승했잖아요. 정말 극적인 우승을 하면서 엄청난 감동을 줬는데 그때 박세리 선수 첫 우승이 메이저였거든요. 그때 박세리 선수는 정작 그 대회가 메이저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게 그 우승의 비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압박감보다는 그냥 도전이었던 거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영어도 잘 못했고, 뭐 다 힘들었죠. 근데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경험을 쌓아야겠다가 목표였대요. 그래서 뭐 5년인가 뭐 3년 안에 내가 이제 우승을 하겠다. 메이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 가던 해에 가자마자 그 해 있는 모든 대회 신청을 다 낸 거예요. 20몇 개였나? 그래서
무슨 대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기자가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너의 첫 우승이 메이저인데 소감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오히려 그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던 박세리 선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꾸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그래서 이게 메이저야? 라고 반대로 자신이 기자한테 질문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긴장하고 압박감이 있었다면, 이거 메이저니까 내가 반드시 우승해야 돼. 메이저는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도전 자체, 나는 경험을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나는 올해 25개 이 경험을 쌓는 게 내 목적이야. 도전이야. 했을 때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실력이, 내재되어 있던 모든 그 실력이 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압박감과 도전을 잘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화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어 지금보다 한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 우리에겐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마음의 힘이 있다. 둘, 이 마음의 힘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테니스를 가르칠 때였다.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다. 나는 그 두 개의 나에게 셀프 1과 셀프 2, 즉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건 할 수 없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쯤 눈치챘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놀라운 힘이 어떤 나에게서 나오는지 말이다. 맞다.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판단하는 나가 앞쪽에 서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금세 자신감을 잃는다. 테니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눈앞에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가 마음속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온다. 자, 이제 제대로 잡아. 자세를 잡아. 왼쪽 발은 앞으로 20cm 정도 내밀고 각도는 15도쯤 바깥으로 틀어야 해. 라켓은 비스듬하게 살짝 잡아지고 공이 눈앞에 오면 정확하게 받아쳐야 해. 자, 공이 왔다. 어서 쳐. 아이고, 제대로 치지 못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좀 더 연습을 했어야지. 그런데 지켜보는 나에게 경기를 맡겨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날아오는 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며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언제 라켓을 휘둘러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는 실수를 할 때조차 즐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 이번엔 잘못 쳤네. 그럼 어때? 공을 주고받는 게 재밌는걸? 마음의 힘을 발견하는 일은 판단하는 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나를 찾는 용감한 시도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판단하는 나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이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급급해서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든다.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훌륭한 마음의 힘, 즉 지켜보는 나를 찾아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평소에도 늘 유념해서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관찰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 셀프 1과 2.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켜보는 나를 늘 이렇게 데려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켜보는 나가 드러났을 때에
일상생활에서 뭘 하든지 간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통해서 불안감과 또 뭐랄까요? 걱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힘을 통해서 지켜보는 나를 통해서 내 역량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더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해내고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또 일화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몰리의 테니스. 내가 첫 번째로 썼던 책이 출판되고 몇 달쯤 지났을 때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그는 리스너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에 마음의 힘에 관한 20분짜리 영상을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든 3명의 촬영 감독과 함께 내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약간 뚱뚱한 50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그 프로듀서가 내게 말하길 그 여성의 이름은 몰리로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실 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지켜보는 나를 찾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금세 테니스를 배울 수 있다.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는 바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몰리를 통해서 말이다. 그가 제시한 시간은 단 20분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건네는 프로듀서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다.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말이다. 코트 한쪽에 말없이 서 있는 몰리를 바라보던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촬영을 수락한 이상 다른 선택은 없었다. 네트 건너편에 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몰리, 지금부터 내가 공을 칠게요. 그저 편하게 지켜보다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공이 바닥에 닿았다가 튀어오르면 튄다. 그 공을 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친다 라고 말하면 돼요. 몰리는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공 몇 개가 그쪽으로 날아갔고 몰리는 튄다, 친다 라고 여러 번 말했다. 친다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손에 든 라켓을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내가 말했다. 몰리, 그쪽으로 다시 공을 보낼게요. 튄다, 친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라켓으로 공을 툭 쳐보세요. 공이 날아갔고 그녀가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탕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냥 공을 지켜보며 튄다, 친다 라고 말하면 돼요. 잠시 뒤 몰리는 내가 보낸 공을 받아쳤다. 그리고 또 받아쳤다. 나는 공을 치는 그녀의 자세가 제법 안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몇 번 더 공을 쳐낸 뒤 그녀는 한층 편안하게 라켓을 휘둘렀다. 마치 몇 달째 테니스를 배운 사람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공을 치는 다른 동작도 쉽게 익혔다. 난 그저 공이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들어보라든지 춤을 추는 것처럼 박자를 세워보라든지 하는 말을 몇 마디 더 건넸을 뿐이다. 약속된 20분이 흐른 뒤 몰리는 코트 위에서 나와 즐겁게 공을 받고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세대 카메라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그 모습을 본 프로듀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몰리가 20분 만에 테니스를 익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판단하는 나의 간섭 없이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공을 주고받는 동안 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실수를 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점점 좋아졌고 정확하게 공을 치는 횟수도 늘어갔다. 지켜보는 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사실 지켜보는 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았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운다. 실패해도 금세 다시 도전한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 판단하는 나가 걷기를 배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골반에 힘을 준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왼발과 오른발 나란히 놓고 왼쪽 발을 8cm 정도 들어 올리고 그런 다음 다리를 움직이고 허벅지와 종아리 각도를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런 넘어졌잖아. 바보 같으니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판단하는 나의 수다를 듣는 동안 아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이다. 그쵸, 맞아요.
아이들은 이런 휴대폰이나 뭐 기계 작동시키는 거를 봐도 아이들은 판단하는 나가 없잖아요. 이거 잘못 건들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고장날 텐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 자연스러운 아이들은 그쵸. 그냥 지켜본 애들은 그냥 막 눌러봐요. 뭐 자연스러워. 이렇게 눌러보고 저렇게 눌러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뭐 안 된다고 걱정하지 않아. 이게 뭐 고장 날 거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빨리 배워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 반면에 살아온 횟수가 있잖아요. 살아온 오랜 세월이 있으니까 이런 관찰하는 아니 판단하는 나가 너무 앞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나가 너 이거 잘못 누르면 큰일 난다. 이거 고장 나면 너 비싼 거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 비싼 휴대폰을 쓰시면서도 다른 건 안 건드리고 통화만 하시는 거죠. 통화와 종료 버튼만 누르게 됩니다. 그쵸. 세상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지켜보는 나, 관찰하는 나만 앞에 세워도 훨씬 풍요롭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하는 나, 지켜보는 나를 앞세운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켜보는 나를 데려다 놓아도 판단하는 나는 호시탐탐 자신이 등장할 기회를 노린다. 우리는 오랜 시간 판단하는 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얼른 누굴 불러요? 판단하는 나를 부른다. 불안이 판단하는 나와 절친한 사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여러분, 판단하는 나는 불안이란 아이와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서 이 판단하는 나보다는 지켜보는 나를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지켜보는 나를 앞에 세우려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운다. 그러면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트러진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태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지켜보는 나의 도움을 받아서 일 전체 흐름이 눈앞에 보이며 마음 또한 편안하다.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리고 상사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한다. 뭐지?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지금 하는 일의 방향이 잘못됐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료를 찾아보는 건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 역시 나는 안 돼. 지켜보는 나가 아무리 멋진 시간을 선물했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는 순간 판단하는 나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지배해버린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진다. 몇 분 뒤 상사가 부른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나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는 나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건 그 말이 제법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판단하는 내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 판단하는 내가 계속 수다를 떨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느끼는 거지. 그 말이 제법 그럴싸하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삶이 아니다. 판단하는 나는 우리 마음의 비난과 걱정, 두려움의 껍질을 여러 겹 더 씌운다.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낸 뒤에 비로소 지켜보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세미나를 열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우리에겐 타고난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참고하라고 말한다. 첫째, 어린아이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힘. 둘째, 볼 때마다 존경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힘. 셋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뻐하게 되는 힘. 여러 해에 걸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마음의 힘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깨달음, 강한 용기, 또렷한 배움, 선택과 책임, 즐거움과 감사, 사랑과 친절, 희망과 신뢰, 창의력과 호기심, 적극성과 진실, 행복과 만족.
질문에 대답한 뒤 참가자들은 다들 놀라워한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사실 우리는 명료함과 평온함을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고 말이다. 누구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중한 존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주변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둘 다 마음속에 있지만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짓 환상에 우리를 맡길지 진실한 힘의 삶을 맡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기억해 두자. 우리는 다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다.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나가 있다라고 인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는 판단하는 나, 또 하나는 지켜보는 나. 판단하는 나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관찰하고 지켜보는 나를 꺼내어 썼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걸 바로 그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사람을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니까 다 맞다고 또 생각하잖아요. 남이 그렇게 하면 아우 듣기 싫어. 그쵸? 뭐 맨날 자기 말이 맞대. 그렇게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속에서 하는 말은 또 그렇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 그쵸? 근데 그조차도 남이라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스물스물 기어오를 때 남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나는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난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그쵸? 지켜보는 나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거죠. 판단한 나한테 조용히 해. 너는 내가 아니야. 왜 자꾸 잔소리를 하니? 난 나야. 이렇게 하는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저도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자꾸 다른 프레임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 또 이 책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 코칭이 우리 이 책의 저자인 티머시 골웨이 같은 경우는 아우 유능한 코치니까 당연히 이제 둘 중에 누가 나오겠어요? 판단하는 나와 지켜본 나 중에서 당연히 지켜보는 나가 늘 활동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래요. 종종 긴장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알아챈 나는 즉시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 대화를 잘 참고했다가 자꾸 판단하는 나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 판단하는 나와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 결국 완벽하게 끝내지 못할 거고 후회할 게 틀림없어. 난 능력자가 아니니까. 불안의 원인을 알아챈 나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물론 힘들겠지. 나도 이해해. 그래도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별 문제 없을 거야. 도와줄 수 있지? 여러분,
어,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요. 혼자 있지만 이런 상황극을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로 뱉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대화를, 상황극을 소리내서 뱉어보세요. 이 책에도 큰 따옴표로 되어 있어요. 말을 뱉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작은 따옴표 생각이 아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코치도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속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스피치 기법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켜보는 나를 더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나가 등장했을 때에 자꾸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물론 뭐 다른 사람 있는 데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가셔서 소리 내서 말해보는 걸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나는 얼핏 대단해 보인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워 보이는 일면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목소리에 쉽게 설득된다. 긴장되고 힘든 상황에서 판단하는 나가 마음을 두드리면 이렇게 말을 건네보자. 큰 따옴표입니다, 여러분. 말을 건네보셔야 돼요. 소리 내서 대화해 보셔야 돼요. 혼자지만 상황극 하는 거죠. 네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당연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마 해낼 수 있을 거야. 충분히 능력이 네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리 내서 입 밖으로 꺼내서 대화하는 노력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천지 차이예요. 불안감을 줄여 나가는데 정말 너무나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고요. 정말 안에 굉장히 큰 뿌리 깊게 박혀 있던 20년 가까이 박혀 있던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소리내서 이런 대화를 막 했을 때에 나 스스로 내 안에 나와 불안해하는 나와 이 지켜보는 내가 대화를 막 했을 때 소리내서 대화했을 때에 아, 그 원인이 뭔지 발견이 그때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펑 터지면서 울음이 막 펑펑 나오고 아, 그때 정말 한순간에 그 불안감이 와장창 깨지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다. 뭐, 이거 너무 좀 유치하지 않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치 내 앞에 정말 유능한 이 코치가 있고, 그 코치의 질문을 내가 받아서 답변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소리 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감, 스트레스, 걱정, 긴장,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실 겁니다. 이 책에서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 방법이라기보다는 코치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내가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총 8가지 방법이 3장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빨리 읽어야겠다라고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 발자국에서는 반드시 멈춰서 여러분이 기록해 가면서 그 기록이 답변이거든요. 코치의 답변, 코치의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 책을 활용하신다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책의 본문 중에서 나온 말처럼 이제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터치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말의 세계였습니다.